안녕하세요. 지뜰프 벼락치기의 조현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문제풀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은 이제 이 색깔이 녹색이었잖아요. 화면에 배경 화면 색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 거는 문제풀이, 리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가 동사인 유형에 대해서, 동사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처럼 선택지가 동사인, 그러니까, 동사의 뭐 ing라든지, 뭐 동사의 have pp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사가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앞에서 배웠던 유형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에 동사가 나와 있으면 세 가지 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 그래서 선택지에 동사가 있으면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셋 중에 어떤 문제인지를 먼저 판가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연습하는 거를 우리 오늘 하실 거고 어떤 문제인지 판단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제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걸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일단은 배웠던 걸 리뷰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선택지의 진행 시제가 2개 이상이면 시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얘기 제가 했었죠. 시제 문제는 항상 어떤 걸로 답이 선택된다? 진행 시제로 선택이 된다. 그래서 물론 진행 시제가 1개일 때도 시제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문제에서 풀이해드리겠지만, 그런데 보통은 이제 ing가 답일 거면 ing가 하나만 있으면 너무 답이 뻔하잖아요. 얘만 답이다라고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ing가 여러 개 들어가죠. 그래서 진행 시제가 ing가 2개 이상이면 시제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would, could 혹은 might 같은 애들이 선택지에 붙어 있고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would, could, might 같은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if가 있으면 얘는 무슨 문제다? 가정법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선택지가 동사일 때 보기에 진행 시제가 없거나 하나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제 문제, 가정법 문제, 나머지 하나 뭐예요? 슈드 생략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와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떤 문제일 건지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 가시는 게 여러분이 실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연습을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배웠던 거 리뷰를 좀 해보죠. 자, 가정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었냐면 if절이 had pp일 때 주절에 뭐가 올 거라고요? 과거 완료일 때 현재 완료 온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 완료일 때 현재 완료가 오고 그 다음에 과거일 때 뭐가 온다? 그렇죠. 현재가 온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이픈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과거일 때 현재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랬다면, 그쵸? 이랬다면, if가 그런 의미고, 이랬을 텐데의 의미를 갖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가 필요하다. 그래서 would, could, might 있고, have pp, would, could, might 있고, 그 다음에 free. 이렇게 써준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가정법이 나오면 이 공식 꼭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시제는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 시제의 단서를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얘기 했었냐면 ing가 선택지의 진행 시제가 2 이상이면 시제 문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시제 문제야 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에서 시제의 단서를 찾아요. 이런 게 단서인데 요거 조금 이따 다시 또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서를 찾아서 이걸 가지고 어떤 시제를 써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제 이론 정리할게요. 자, 완료 시제라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끝나는 시점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기간의 의미와 함께 끝나는 시점을 보고 답을 고른다라고 얘기했었죠. 2년 동안
작년까지라고 얘기하면 2년 동안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완료 시제고 작년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과거 완료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간의 의미가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으면 어떤 완료를 쓸 건지 결정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since는 무슨 시제랑 쓴다 그랬어요? since는 현재 완료 시제랑 쓴다 그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해서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서 끝나는 시점이 지금이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by the time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by the time도 배웠어요. by the time 어떤 거였어요? 언제까지 라는 의미여서 이게 여기에 과거가 들어가면 과거까지니까 뒤에 무슨 완료를 쓸 거고 과거 완료를 쓸 거고 그쵸? 과거보다 훨씬 전부터 과거까지라고 기간의 의미 들어갔고 끝나는 시점 과거였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였을 경우가 중요했죠? 이거 by the time 무슨 접속사? 시간절 접속사라 미래 말고 현재를 쓰는 거여서 여기가 현재였을 경우에는 원래는 뭐였는데 미래였는데 미래 대신 현재를 쓴 거였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완료 쓸 거다? 미래 완료 쓸 거다 라고 얘기했던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게 시제에 대한 이론 정리였었고요. 나오네요 뒤에 그쵸?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말고 뭘 쓴다? 현재를 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 by the time이 과거였을 때는 과거보다 훨씬 전부터 과거까지 기간의 의미 끝나는 시점 과거 완료 써주는 거고 현재일 때는 시간절 접속사라 미래 대신 현재 쓰는 거 그래서 미래 완료를 써준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진행 시제와 단순 시제가 있을 때 시제 문제는 늘 뭐가 답이라고요? 진행 시제가 답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슈드 생략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슈드 생략 문제는 어떤 거냐면 주장하다, 요구하다 이런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의 동사가 있을 때 뒤쪽으로 주어가 동사해야만 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져야 돼서 이래야만 한다고 충고한다, 이래야만 한다고 요청한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슈드가 반드시 필요한데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에 동사 원형만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슈드를 생략시킬 수 있는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꼭 봐주시는 거예요. 다 잘 나와요.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알아주실 거고 나머지 좀 채워볼까요? 제안하다로 뭐가 있어요? suggest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권고하다의 뜻으로 뭐 있어요? recommend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dvise라고 얘기하면 충고하다, urge 촉구하다, 그 다음에 require 요구하다. 그래서 request, recommend, require 이런 거 다 잘 나와요. 여기 있는 건 꼭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슈드를 생략시키는 형용사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형용사는 뭐가 있냐면 necessary라고 얘기하면 필수적인 이런 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important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 imperative라고 얘기하면 피할 수 없는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mandatory 마찬가지죠. 의무다라는 소리고요. urgent는 시급한, 촉급한 이런 긴급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st 잘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여기 나오는 것들 꼭 알아주셔야 되는 형용사들이에요. 그래서 모두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뒤에 뭐가 올 거다? 슈드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적용시키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배울 거지만 어떤 유형이든 선택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선택지를 봤더니 선택지에 동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뭐 떠올릴 거예요? 가정법 문제일 수 있고 시제 문제일 수 있고 슈드 생략일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갔더니 지금 선택지에 would, could가 있고요. would, could, migh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if가 있어요. 그쵸? if가 있어요. 그래서 would, could, might가 있고 if가 있으면 우리 무슨 문제다? 가정법 문제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if의 형태를 써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if절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주절이 이렇게 있는데 가끔 주절이 먼저 있고 if절이 뒤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지 여러분이 시제를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옆에다가 문제 옆에 반드시 얘를 필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f절의 시제가 지금 뭐가 나왔어요? had pp가 나왔죠? 그러면 주절의 시제는 뭐가 올 거다? have pp가 올 거다. would could가 같이 붙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필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 보는 팁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반드시 적용하시는 거예요. 선택지에 would, could 있고 문제에 if 있으면 가정법 문제야 라고 판명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해 주시는 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에 동사가 있는데 그런데 ing로 끝나는 진행 시제가 둘 이상이에요. would 있으니까 가정법이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 if가 없죠. 그러니까 가정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ing가 둘 이상이에요. 진행 시제가 둘 이상이면 무슨 문제라고요? 시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서 빈칸이 있는 문장. 요거 중요해요. 빈칸이 있는 문장인 거. 그 색깔을 좀 바꿔볼까? 빈칸이 있는 문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 앞쪽에 그래요. 이런 문제도 그러네요. yesterday 같은 이런 시제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시제에 적용시키는데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요 문제 풀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빈칸이 있는 문장의 시제 단서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아이들이 단서죠.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뭐 언제까지 뭐 언제 뭐 이런 시제 표현들 봐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시제인지 선택하셔서 ing 둘 중에 하나 답 골라주시는 거. 저 선택지에 ing가 두 개야, 시제 문제야, 시제 단서 찾고 답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선택지가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would, could 없고 ing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제 문제일 가능성 낮고 가정법일 가능성 낮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 주실 거다? should 생략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실 거고요. 이 should 생략 문제는 어떤 형태냐면 팁 되게 중요해요. 얘가 제일 쉬워요. 빈칸이 있고 그 앞에 대시 있고 그 앞쪽으로 should를 생략시키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대시 단서예요. 빈칸 있고 주어 있고 그 앞에 대시 있으면 should 생략 문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should 생략 문제인 거를 알 수 있는 팁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걸 적용시켜서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일단은 문제를 보면 얘가 가정법 문제인지 시제 문제인지 should 생략 문제인지 먼저 문제 옆에 써주시고 그쵸? 그리고 나서 단서에 밑줄 긋고 그쵸? 단서에 밑줄 긋고 답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 했었던 그 팁들 유형 파악하고 단서에 밑줄 긋고 하는 것들 모두 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거고요. 저랑 같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재에 먼저 문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이 봐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잠깐 영상 멈추고 문제 먼저 푸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면으로 같이 보죠. 자, 이 문제는 일단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법, 그 다음에 시제, should 생략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할 거고요. ing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제 문제일 가능성 낮고요. 문제에 if 없으니까 가정법일 가능성도 낮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건 빈칸 앞쪽으로 대시 나와 있어요. 이러면 무슨 문제라고요? should 생략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앞에 suggest 이거 뭐예요? should 생략시키는 동사죠. 그래서 should 생략 문제다라고 판명하셨고 그러면 우리 동사 원형 쓰실 건데 제가 얘기했어요. 동사 원형 쓸 때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조동사 정리하고 동사 원형 확인 사살 한번 하신 후에 답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바꿔서 문제 많이 내요. 지텔프는 이런 사소한 거.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도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ing,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뭐 가정법, 시제, should 생략 중에 하나를 떠올리실 거고 ing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제 문제일 가능성이 낮아요. would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법일 수 있겠네요. 문제에 갔더니 if가 보여요. 그러면 가정법 문제야 라고 우리 판명하셨고요.
자, 그럼 여기다 써주기로 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if절 먼저. if절의 동사는 had pp였어요. 그래서 if절에 had pp가 나왔으니까 주절에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have pp가 올 거고요. would, could 같이 붙을 거니까 정답은 D.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ould have pp 정답이었어요.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일단 동사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 중에 하나고요. ing가 두 개니까 시제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문제에 가서 시제에 대한 단서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제가 여기 문제에서 시제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자꾸 yesterday를 얘기하세요. 근데 이 yesterday는 이 문장의 단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한국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제는 학교에 갔다 할까요? 갔다. 그 다음에 내일은 학교에 그리고 빈칸에 무슨 시제 쓸 거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 어제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갔다라고 과거니까 빈칸도 과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앞에 어제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가 과거인 거 아니죠? 이 문장에 해당하는 시제는 누가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내일은 이라고 이 문장 안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제가 영향을 미친 건 어제에 해당하는 문장에 있었던 같다라는 동사고요. 빈칸의 시제를 결정하는 건 이 빈칸이 포함하고 있는 빈칸 문장에 있었던 시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빈칸 문장은 마침표로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yesterday를 가지고 여기 시제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여기 있는 어제를 가지고 빈칸을 결정할 거예요랑 똑같아요. 빈칸이 있는 문장 안에서 시제의 단서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쵸?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시제에 대한 단서 뭐 있었어요? 뭐 for도 있었고 when도 있었고 since도 있었고 by the time도 있었고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 떠올리시면서 자,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for가 있네요. 그럼 기간의 의미 나오면 완료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시점 볼 건데 when 나왔고 과거 나왔어요. wake up 이 wake가 현재고 woke라고 얘기하면 과거인 거죠. 그래서 끝나는 시점이 과거이니까 무슨 완료다? 과거 완료다. 그럼 과거 완료 had pp 쓸 거니까 우리 ing 있는 선택지 중에 항상 고르시는 거예요. 정답은 D번이다. 왜? 시제 문제는 ing가 답이니까요. 자, 여러분 문제는 항상 여기 무슨 유형인지 써주시고 단서에 늘 밑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답을 선택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4번 문제 가볼게요. 4번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유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4번 문제는 그렇죠. 지금 빈칸 앞으로 then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문제다? should 생략 문제다. recommend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should 생략 문제니까 우리는 뭘 골라주실 거예요? 그렇죠. 동사 원형. 그래서 will 지우고 남아있는 kept 동사 원형 골라주시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얘는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그쵸?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할 건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고득점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유형만 따로 빼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을 건데, 얘는 사실 예전에 이제 GTELF에서는 고득점 문제 유형으로 제가 분류해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요새 이제 GTELF에서는 거의 뭐 한 달에 2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시험에. 그래서 이제 고득점으로 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빈번히 나오는 유형이라서 제가 문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일단은 선택지에 ing는 하나도 없으니까 시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빈칸이 있고 대시 있어야 슈드 생략 문제인데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슈드 생략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드가 있어서 가정법일까라고 봤는데 지금 문제에 if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지라고 하시는데 무슨 문제지 고민하시다가 그냥 만만한 게 시제야 해가지고 시제 문제라고 판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시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선택지에 ing가 있어야 돼요. ing만 답이니까.
그래서 선택지에 ing가 없으니까 얘는 시제 문제가 절대 아니고 빈칸 앞에 대시 없으니까 슈드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슨 문제예요? 가정법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가정법 문제냐면 if가 생략되는 가정법 문제예요. 그래서 자 if 생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if 있고 주어 그 다음에 head pp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을 때 이 if를 생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생략시키면 의미적으로 여기에 if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f가 있었다가 생략됐다라는 표식으로 if를 생략시키고 주어랑 동사를 바꿔줘요. 그래서 had, 주어, pp의 형태로 써주면 이게 if를 생략시킨 가정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제 문제도 아니고 슈드 생략 문제도 아니니까 가정법 문제야 라고 판명을 했고 그쵸?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눈여겨보였어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if가 생략됐구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문장 앞에, 문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명령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는 늘 주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는 건 명령문밖에 없는데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had 같은 과거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주어랑 동사가 도치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왜 도치가 됐을까? if가 있다 생략됐구나 라고 보시는 거죠. 되셨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가정법 문제야 라고 판명이 났고 if절 정리할게요. if절에 had pp였을 거고 그렇다면 주절에는 have pp가 들어가 줄 거다. 뭐가 같이 있고 would, could, might가 있을 거고 정답은 C번인 거죠.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일단 동사 있으니까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 중에 무엇일까 생각하실 거고요. 지금 ing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시제 문제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빈칸이 있는 문장이 여기예요. 그쵸? 여기에서 시제에 대한 단서를 찾으실 거예요. 이거 제가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단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뭐가 단서일까요? 제가 여기서 단서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for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앞에서 시제에 대한 단서로 for를 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for 뒤쪽으로 숫자가 나와서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그쵸? 이거는 시간에 대한 단서가 아니죠. 뭐가 단서냐면 찾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at the moment. 요게 단서예요. at the moment 무슨 뜻이에요? 그때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시제에 대한 단서를 앞에도 같이 봐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약간 문제가 고득점에 속하죠. 그래서 at the moment 그때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가 어제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그때를 확인하러 앞문장에 가시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그런데 갔더니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next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무슨 시제가 될 거다? 미래 시제가 될 거다.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만 앞문장에서 단서를 찾아오는 거죠. 이 빈칸이 있는 문장에 있는 시제 표현이 어떤 시제인지 얘기가 안 돼 있을 때.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일단은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 좋겠다. 선택지를 보시면 ing가 벌써 3개나 있어요. 그럼 얘는 시제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 뭐 보이시겠지만 by the time 너무 시제에 대한 두드러지는 단서죠. 그래서 by the time 나왔고 그 다음 빈칸 자리 시제가 현재예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고 현재까지구나. 그러니까 기간의 의미가 있고 끝나는 시점 현재니까 빈칸은 현재 완료죠. 그래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이거 시간절 접속사라 뭐 대신에 현재 쓴 거다. 미래 대신에 현재 쓴 거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미래까지였고 빈칸은 무슨 완료가 들어가야 된다? 미래 완료가 들어가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 미래 완료라는 건 will have pp ing로 끝나는 애 반드시 골라주셔야 되니까 정답은 C번.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일단 선택지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 중에 뭔지를 생각하실 거고 지금 문제 if가 보여요. 그럼 무슨 문제다? 가정법 문제다. 여러분 써주시고 가정법 문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다 쓰자 그랬죠? 자, 지금은 if절에 무슨 시제를 쓸 건지 물어봤어요. 주절이 나와 있고 자, 주절은 would, could, might 뒤쪽으로 v가 들어갔네요. 그쵸? 이건 BPP예요. have PP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재 완료는 have PP고 얘는 BPP예요. 그러니까 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V보다 하나 다운그레이드 됐어야 되죠? 여기가 현재일 때 if절은 뭐여야 된다? 과거여야 된다. 그쵸? 그래서 과거 시제를 골라주시는 거고 이거 시제 문제 아니니까 ing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과거 고르세요 했더니 자꾸 B를 고르세요. B는 과거 아니에요. B는 had pp니까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여기가 have pp일 때 had pp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로 ed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existed를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보세요. did not 이라고 얘기하면 did가 뭐예요? do의 과거인 거죠? 그래서 did not exist가 과거인 거예요. 나머지 시제 읽어볼게요. 얘는 현재이면서 BPP니까 수동이에요. 현재 수동인 거고 얘는 has PP니까 현재 완료인 거고요. 그래서 과거 고를 거니까 A 선택하셨어야 돼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볼까요? 자, 9번 문제는 ing가 지금 두 개나 있어요. 시제 문제일 가능성 높죠. 그래서 시제에 대한 단서를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before 보이네요. before. 그쵸? regularly 이런 것도 보이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시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쵸? 그러면 얘가 새로운 eating habit을 채택하기 전에는 걔가 규칙적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었대요. 맞아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왔으니까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B번이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 중에 어떤 거예요? 그렇죠. 빈칸 있고 앞에 that 있고 베스트. 이거 무슨 문제? 슈드 생략 문제. 동사 원형 쓸 건데 항상 확인 사살하고 지나가자 그랬죠. 그래서 B번에서 will 지우고 남은 A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11번 문제 갈게요. 얘도 가정법, 그 다음에 시제, 슈드 생략 중에 어떤 문제? 그렇죠. 빈칸 앞에 that 있고, 그 다음에 advise. 충고하다, 조언하다. 슈드 생략이죠? 동사 원형 고르실 건데, 조동사 없으면 이런 ing 지우고 남는 애.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D번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얘도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 중에 봐주실 건데 could 있고 그 다음에 if 있어요. 무슨 문제다? 가정법 문제다. 그쵸? 그래서 if절에 지금 had set이에요. had pp인 거죠. had pp 나왔으니까 주절에 뭐가 올 거다? have pp가 와줄 거다. would, could 같이 있을 거니까 정답은 B번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뭘 보셨냐면 선택지가 동사인 유형. 선택지가 동사인 유형은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에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섞여서 출제가 됐을 때 이 셋 중에 어떤 문제인지 판단하고 어떤 데를 어떤 곳을 단서로 보셔야 되는지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준동사 유형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했던 거 복습 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